저 강사님을 저거 사회 저걸 해야 되구나. 이거 항상 헷갈리네. 우리 애터미에서는 시작과 마무리를 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원 재창 준비를 하시면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에 음소거 제가 주시고 사원 재창 준비.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하는 영원한다. 믿음의 국회서며 성령이 섬긴다. 가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사님은 어려서 중학교 때 호주로 이렇게 유학을 가셔가지고 호주에서 10년 넘게 유학생활을 하시다가 애터미를 알게 되어서 한국에 나오셔서 애터미 사업을 진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강사님을 모실 때 소개할 때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최소연 세일즈 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제가 컴퓨터를 2대로 하다 보니까 혹시나 하울링 있으면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소개해 주시면서 물을 마셨는데 열정에 갑자기 사례가 들리는 바람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네 일단 여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주영 국장님의 절친? 네 이주영 국장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셨고요. 사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초청받았을 때 지금 제 화면에만 봐도 샤론 로즈 마스터님, 스타 마스터님, 팀장님 막 너무 많으신데 저는 세일즈 마스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미 애터미 선배님들 앞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 젊은 친구가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각자 영리더들을 사나이 두기를 굉장히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바라보는 애터미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은 선배님들 앞이라서 긴장은 했지만 마음 편히 저는 이렇게 하고 왔어요. 이렇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예정이니까 네, 방영의 사람 요즘 왔으니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제 썰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얘기하려면 자료들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료들을 좀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타이틀은 안녕하세요, PPO 최소연입니다. 네, PPO에 대해서 이전에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PPO는 Personal Platform Owner라고 해서 개인 플랫폼을 가진 오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이미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에게 개개인의 쇼핑몰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단어를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저도 한 사람의 플랫폼 오너로서 제 소개를 이제 하게 돼서 오늘 타이틀로 이렇게 정해보게 됐고요.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세일즈 마스터 첫 직급, 네, 이제 애터미 햇병아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오늘 리액션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제가 아주 신나서 이러면 저는 약간 광대가라서 완전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저의 열정과 모든 거를 네, 쏟아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루한 걸 굉장히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뭐라도 하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제가 3가지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도레미가 아니라 미미미인데요. 첫 번째 미는 나를 나타내는 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니 미친나 할 때 그 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 할 때 미 해서 오늘 미미미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유명한 장면이죠. 누구냐 넌. 네,
저를 어디선가 낯이 익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쟤 최소연 도대체 뭐야 쟤? 뭐 세일즈 마스터 뭐 네 눈데 이러실 수도 있으세요. 저는 오늘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렇게 크게 프로필을 메인을 가지고 있는 게 우선 경주 최씨입니다. 네, 양반집 출신이고요. 네, 양반집 경주 최씨 계시면 네, 손 한번 들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94년 개띠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몇 살로 보일지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뭐 다들 너무 사랑스럽게 봐주셔서 네, 94년이면 올해로 29. 네, 이제 20대 마지막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94년생이고요. 그리고 호주 유학을 11년 동안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자퇴를 하고 호주를 가게 됐고요.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서포트를 해주셔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네, 대학교는 중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휴학을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호주 유학 1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사실은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국인처럼 느끼지는 않았어서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를 보시면 네, 딱 봐도 성깔 나오죠. 네, 저 보세요. 여기 지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개그 본능, 아까 광대과라고 했죠. 그래서 개그 본능과 이 성깔 있는 모습, 승부욕 강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누가 봐도 외향적인 시끄러운 아이, 네,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중학교까지 여중에서 잘 지내다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네, 호주라는 국가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유학을 가도 타지에서 이민을 간 게 아닌 이상 저처럼 나홀로 유학을 가다 보면 말도 일단 맨 처음에 잘 안 통하잖아요. 음식도 다르고 그리고 호주는 한국보다 더 물에 대한 그 가치를 높게 해서 샤워할 때 모래 옆에 모래시계가 있어요. 그럼 샤워 들어가서 모래시계 딱 뒤집어 놓고 막 씻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도 감사하게도 잘 성향에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푸른 눈을 가진 친구들과 학교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언어도 재밌게 배우면서 부모님의 이제 든든한 네, 경제력을 바탕으로 재밌는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학창 시절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제 성격을 잘 다져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는 그래도 제가 호주에 오래 있었지만 저는 제 뿌리를 잃지 않겠다 이런 생각에 한국 대학교 들어가서는 한인회 부회장도 하고 열심히 한국을 알리는 대외 활동도 네,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향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이 친구는 다리를 못 쓰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평창인데 평창에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걸었던 조건 중에 하나가 눈을 보지 못하는 국가의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이런 겨울 스포츠를 경험하게 해주는 걸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게 해주세요 해서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 드림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서 또 스키 강사로 일을 이제 방학 때 한국에 들어오면 그런 자원봉사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하셨어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도 들고 왔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말하기 좋아하니까 네, 맨 처음에 정치 외교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언론 정보, 네, 기자분들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인턴 생활도 하고 이런 말하는, 글 쓰는 그런 공부를 대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제가 실제로 YTN에 뉴스를 타게 되는데요. 제가 호주에서 제 전공을 좀 살려보고자 호주에 있는 한국 방송 라디오 PD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방송계 쪽으로도 좀 진출을 해볼까? 좀 깔짝깔짝하면서 네, 경험을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봉사에 대한 마음도 좀 커서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또 이렇게 선교지를 가서 여러 친구들과 네, 또 봉사도 하고 같이 영어도 가르쳐 주고 뛰노는 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꿈이 많고 뭔가 비전이 있어 보이는 친구가 어떻게 애터미를 하게 됐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궁금증 유발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짧게나마 네, 제가 라디오 했던 시절을 들려드릴게요. 이 명언이 눈에 소리가 들어오는데요. 들리실까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축구 선수예요. 네, 루이스 피구 선수 아니고요. 축구 선수인 루이스 피구의
나는 나만의 방식을 창조하고 싶다인데요. 이 선수도 참 대단한 축구 선수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주 목요일만 되면 가서 방송을 녹음하고 DJ로 시작해서 작가 그리고 엔지니어, PD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제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20대를 정말 불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하나에 꽂히면 제대로 하는 편이고 꽂히지 않으면 정말 등한시하는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표를 해서 1등을 해서 학교 대표로 나가서 이제 발표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이 긴장을 해서 안 나오네요. 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겸손하게 만드네요. 그런데 그렇게 네, 여러 과정과 그리고 여러 경험들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쟤는 뭘 할지 궁금하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저에게도 역시 인생이 순탄하게 가면 재미가 없죠. 코로나가 닥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한국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이 제가 실제로 비행기 안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네, 제가 11년 동안 호주와 한국을 왔다 갔다 했지만 이렇게 비행기 한 칸 전체가 비어본 적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 전염병 이게 웬 말인가 충격을 받으면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집에 오니까 더 큰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코로나보다 애터미. 네, 저희 부모님께서 보자마자 소연아 애터미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사실 호주에 있을 때부터 카톡으로 애터미 회장님 영상, 뭐 성공자님들 스피치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보셨다시피 나는 언론으로 관련된 일을 살려서 그리고 통번역을 가서 국제적으로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터미 그거 다단계 아닌가? 그걸 내가 왜 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셔? 나는 이거를 할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계속 부정을 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밀어냈어요. 여기서 이게 하나 서프라이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처럼 20, 30대 영리더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성공자이셔서 이제 아니면 한 직급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셔서 깨워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부모님은 심지어 이때 세일즈 마스터도 아니셨고요. 지금 에이전트십니다. 네, 제가 먼저 직급을 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머 최소연 세일즈 마스터님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부모님이 에이전트예요. 그러면 네? 부모님이 직급도 안 되는데 딸내미를 먼저 넣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무서운 분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애터미의 비전을 보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네, 부모님이 성공하셨으면 우리 부모님도 애터미로 돈을 벌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했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이제 좀 애터미를 알아가시면서 이거 우리 딸 시켜야겠네 해서 저를 그냥 막 넣으시고 볼 때마다 애터미, 해모임, 앱솔루트 이러시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가야겠다. 부모님을 버릴 수 없으니 내가 나가자. 나는 애터미 못한다. 이러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가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카페로 갔어요. 근데 6시간 동안 내가 애터미를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겠다 해서 막 미친 듯이 애터미 도대체 안 해도 되는 이유 막 애터미 피해 애터미 막 다 알아봤는데 결론은 네, 애터미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쁜 게 아니다.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생필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어느 성공자가 그렇듯이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다니고 애터미 할 것 같죠? 아니요, 안 그랬습니다. 저는 오케이 좋은 건 알겠어. 돈 벌 수 있는 것도 알겠어. 근데 이거를 위해서 내 청춘을 다 바쳐서 하는 거는 아직 긴가민가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조금씩 개척도 하면서 애터미의 진짜 비전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가 이제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이제 직전에 제 모습 첫 번째 미를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부모님께 이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가출을 했습니다. 6시간 동안 카페에서 애터미를 부정했습니다. 이러니까 부모님께서 저 소연아 6시간 동안 나간 거는 가출이 아니라 외출이라고 하는 거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터미 외출을 잠깐 하고 왔던 걸로.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녀를 깨우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우선 그냥 계속 말하세요. 결국엔 지 맘의 법칙이 통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니 미친나 할 때 그 돌아버려 미친 그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남들이 제3자가 보기에는 유학도 갔다 왔고 뭐 여러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나요? 네, 비주얼 좀 괜찮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한 거라는 생각은 저도 못했지만 제 친구들 그리고 제 지인들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쳤냐?" 이런 말을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특히 저희 MZ 세대, 네, 제 또래들 중에 저처럼 유학을 아마 갔다 온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80년대부터 94년도 그리고 95년대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하긴 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네.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해외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원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주에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친인척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개척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개척을 하면 저는 제가 유학을 갔다 왔는데 애터미를 하고 있고 애터미는 이렇습니다 하면 다들 어머머머머 저런 유학 다녀온 애도 애터미를 하니까 애터미가 정말 비전이 있나 보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몇몇 분들은 "아유 너무 아깝다 아가씨. 그냥 딴 거 해. 대기업 들어가 공무원 해. 뭐하러 이런 거 해."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어머 왜 내 전교 1 등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몰라 주니까 막 속상하다가 이제는 '내가 반드시 성공해 보이리라.' 막 이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미쳤냐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들어봤고요. 저희 부모님 또한 주변에서 이렇게 "아우 뭐야. 야 딸내미 유학시켜 가지고 네트워크 시킨대. 미쳤나 봐. 또라이인가 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셔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성공하리라.' 막 이런 네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 MZ 세대는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베이비 부머들, 네, 지금 55 세에서 64 세에 해당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X세대의 분들에 비해서 개인이 짊어지어야 하는 소득과 부채 이게 굉장히 전 세대에 비해서 힘들어요. 요즘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어 이제 그 금리도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공이라 하면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이고 그냥 통역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냥 일반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는 세대가 온 거예요. 네. 직장 대기업 잘 다니고 있는 제 친구들도요. 벌써 은퇴 걱정을 해요. 특히 여자인 친구들은요. 임신과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한 걱정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준비를 해요, 늦은 나이에도. 왜냐? 그냥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지 않아도 그냥 그 철통밥 하나 지키려고 네, 공무원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아 애터미를 더욱더 해야겠다.'라는 이런 깨우침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뭔가 말리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 소연이가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또 부모님하고 같이 한다니까.' 막 이래서 제가 그때 친구들한테 딱 보여준 영상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음. 27%로 신입사원 절반이 2년 이내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표를 던진 대표적인 이유로는 단조롭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역량 성장 결여와 기업 내 세대 갈등 양상 등이 꼽혔습니다. 기업들은 뚜렷한 대책이나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첫 구하는데 11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기간은 점차 길어지는 반면에 임금이나 근로조건 문제로 퇴사하는 시기는 오히려 빨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인구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16만 5천 명이 지원해 공무원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사표를 던지는 젊은 공무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5년 미만 재직 중 퇴직자는 1만 명에 육박해 전체 퇴직 공무원의 21%를 차지했습니다. 공직사회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개성을 중시하는 2030 세대의 문화가 어울리지 못해 생긴 현상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친구들이 정말 안정적인 걸 원하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원해서 들어간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이런 직급에서 오히려 적응을 하지 못해서 빨리 퇴직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하죠. 준비하는데 거의 10개월, 1년 가까이 준비를 하는데 5년 안에, 2년 안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아니 애터미에서 10개월 하면은
못해도 세일즈 마스터일 텐데 막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맨 처음에는 아유 야 소연아 힘내라 뭐 물건도 안 사줬어요. 심지어 애터미를 하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요. 진짜 잘 사줄 것 같은 친구들이 더 안 사주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오히려 안 사줄 것 같고 막 엄청 깍쟁이 같은 애들이 오히려 사줘요. 그런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맨 처음에는 아유 야야 그냥 너 열심히 해라 이러다가 점점 시간이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조금 야 소연아 너 그 좀 돈 좀 되냐? 나 부업으로 좀 해볼까? 이렇게 조금씩 네,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친구들 MZ 세대도 많이 공략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애터미는 생필품을 네, 사용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 세대들도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님들 생각만 하면 아주 눈물이 납니다.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인생에서 만난 아주머니들 다 만난 느낌이에요. 애터미 안 했으면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중년층, 중년 아저씨 다 만났겠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 성격도 활발하고 뭐 예쁘고 뭐 가서 애터미 뭐 능력도 되고 잘했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애터미는 여러분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 이유를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학벌 상관없어요. 외모 상관없어요.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구나, 잘하는 거구나를 알게 된 게 제가 맨 처음에는 뚜껑이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미쳐야지 미치는데 맨 처음에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강의를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으니까 회장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자 될 생각을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 뒤통수를 이렇게 확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우선 제가 애터미 비전을 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모님이 성공자도 아니었어요. 저희 친척 중에 애터미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자분들은 어머 너무 좋다. 친척들 다 가입시키면 되겠다 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과연 될까? 나는 될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을 나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웃고 다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가지만 미친 사람을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동네에 꽃 달고 막 아냐 이러는데 누가 아이고 어서 오세요 미친 분 이러는 사람이 없잖아요. 개척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누구나 저에게 어유 막 애터미 들어와 이러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전단지도 들고 막 샘플 들고 막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애터미 하러 왔는데요 이러고 전단지 두고 막 도망가고 그리고 사회 경험을 제가 애터미로 처음 해봤어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제가 회사를 다니거나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리더라서 에너지는 넘쳤지만 이런 사람을 대하는 거에서 약간 미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렇게 아주머님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선크림 발라드리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아휴 나 고아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20대의 생각에는 고아?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로 태어난 건가? 뭔가 말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설프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떡하지? 고아 어떡하지? 막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막 이래서 고아셨구나.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부모님 없이 자라셨어도 인생에 뭔가 구김이 없어 보이세요.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던졌는데 이게 웬걸. 그 고아가 부모님이 없이 태어나서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게 아니라 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 아주머님들의 용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저는 진짜 부모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막 어머 어떡해 이렇게 좀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미숙한 점이 영리더들은 어쩔 수 없이 가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스폰서님들이 영리더들을 볼 때 나는 저러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고 철면피 깔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영리더들도 영리더 나름대로 이런 고충이 있었다. 네, 그런 말씀도 또 해드리고 싶고요. 한 번은 제가 지금은 차를 끌고 나가는데요. 차 없이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깨우시지 않으세요. 로얄 일어나야지. 로얄 젤리 일어나야지. 우리 로얄 막 이러세요. 그러면 나는 쌤한테 왜 자꾸 로얄로 불러 막 이러시거든요. 정말 미래를 생생하게 꿈꾸시는 분인데 아버지께서 한 번은 제가 개척을 나가야 되는데 배가 든든해야 된다 하시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비도 엄청 많이 오고 막 몸 상태도 안 좋고 너무 개척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제 가방에 샌드위치가 있었죠.
그래서 막 울면서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진짜 이거 먹은 만큼은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샌드위치 값어치는 해야 되는데 막 어떻게 막 3,000원치는 팔고 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좀 멸시당해도 개척 다니다가 저한테 어떤 분은 그러셨거든요. 야, 막노동을 하는 게 다단계 하는 것보다 낫겠다. 이러신 분도 계셨거든요. 예. 그런 수모와 뭔가 역경을 겪어도 그래, 우리 아빠 새 차 사줘야지. 우리 사랑하는 엄마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미치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자 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미쳐야 미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경지에 불광불급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부단히 노력하면서 겪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유튜브도 하는데 유튜브에 올렸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요. 제가 비가 또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우산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단지 끼고 가방 메고 샘플 챙기고 막 근데 그 와중에 너무 기운이 떨어지니까 제가 커피도 샀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사가지고 이제 분식점에 들어갔어요. 분식점에 들어갔는데 제가 또 인사성이 좀 밝거든요. 인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산 접고 네, 분식점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 커피를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막 거기에 와장창창 다 쏟은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가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요. 이렇게 가게에 무슨 일이 나면 거기 계신 손님들 그리고 사장님들이 막 거기에 신경 써야 되는 그걸 아니까 순간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떡해 막 이러는데 그분이 또 친절하게 사장님께서 막 다 닦아주고 아가씨 괜찮아 내가 닦아줄게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옷도 닦아주시고 막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분이니까 더 애터미를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하고 애터미 전단지 건네는 순간 갑자기 표정이 딱 변하시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구나. 너도 그냥 이 애터미 이거 전달하러 온 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느낌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정이 근데 그 싹 변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제가 인간미를 상실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뜻하셨던 내 이 옷 젖어있는 다리를 닦아주셨던 분이 갑자기 이 애터미를 근데 그분은 사실 저를 거절한 게 아니라 애터미를 맞아드릴 준비가 안 됐는데 그 당시 저는 사회생활 경험이 적다 보니까 마치 내가 거절당한 느낌.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야. 내가 커피 쏟아서 그런 걸 거야. 이러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드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도망치듯이. 진짜 도망치듯이 나와서 그 밖에 비 내리는데 우산 안에서 막 울었어요. 나는 왜 쏟았을까? 나는 애터미를 참을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근데 엄마 아빠는 나를 막 로얄이라 부르고 있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산 밖에는 비가 내렸고요. 우산 안에서는 제 눈물이 흐르면서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에는 이런 일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어디 가서 썰로 풀 수 있게 조금 더 막 격하게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즘 분들은 소금도 안 던지시더라고요. 그냥 누구 아세요? 이러니까 약해. 뭔가 말하려면 더 강해야 돼. 이렇게 담대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개척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사실은 사람이란 게 계속 만나다 보면 정이 들고 또 마음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척 갈 때 맛있는 간식 있으면 괜히 막 사가서 같이 먹고 애터미 얘기 못 하더라도 그분하고 정을 쌓으려고 제 진심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머님들께서 또 파트너로 되기도 하시고 또 누구 소개시켜 주시고 제가 저 이런 사람이니까 해외 라인도 조금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니까 없어 하시다가 제가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람 대 사람 진심 같이 함께 해보자. 나는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물건을 팔려온 게 아니라 이 비전을 전달하러. 제가 쓰는 이 화장품 그리고 제가 해모임을 먹고 몸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만 보면 해모임 하고 다녀요. 아니 왜 한약을 드세요? 해모임 먹으면 되는 걸 막 이렇게 그런 제 이 침을 튀기니까 그 침에서 느껴지는 열정으로 저에게 또 그래 젊은 사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막 이러시면서 그렇게 네, 조금씩 소비자도 늘려가고 또 사업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제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 미래에 정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지금 과거와 현재와 함께 시간을 구분하는 개념이고요. 현재의 다음 시간대를 반드시 다가오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애터미에서 미래는 이 아름다울 미자를 사용하고 싶어요. 왜냐? 우리에게 미래는 아름답게 다가올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론 유학 생활을 끝내고 집에 와 가지고 인제 애터미에 대해서 처음 들었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신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호주에서 이미 애터미를 처음 만났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 제가 인제 사진첩을 막 보기 시작했어요, 인제 정리하면서. 근데 그 사진첩에서 친구랑 막 광대처럼 막 얼굴 꾸미고 놀았던 그 영상에서 제 친구가 지금 보이시죠? 이게 제가 그 동영상을 캡처한 거거든요. 저 중간에 있는 애는 제가 아니라 제 친구예요. 근데 저 친구가 쓰고 있었던 화장품이 이미 예전 이 애터미 6종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애터미를 이미 접해 봤었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당시 때 이 친구가 있었던 화장품을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써 보고 '맞아. 좋았어. 내가 이 화장품 진짜 좋다고 느꼈어.'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도 이 화장품이 좋은 걸 이미 느꼈던 기억이 났어요. 근데 저는 저 당시 애터미에 대해서 말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 애터미가 약간 이렇게 아토피 있는 친구들이 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아 나는 아토피가 없으니까 안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네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애터미를 접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가 애터미를 꾸준히 말해야 되는 이유예요. 언젠간 그 사람도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애터미를 스쳐 지나가든 접하게 하게 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할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내가 생각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때 제가 혹시나 이 친구한테 "야 이거 화장품 뭐야? 진짜 좋다. 나도 한번 써 볼래." 했었더라면 아니면 이 애터미라는 회사에 대해서 내가 알아봤었더라면 여러분 그럼 제가 20살 때 애터미를 시작하고 벌써 임페리얼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오는 타이밍들을 굉장히 잘 분별을 하셔서 애터미를 나와 정말 평생 가는 이 동반자로 네 이렇게 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를 하기 전에 사실은 '통번역사를 하면 잘 나가겠지. 나는 성공하겠지.' 그런 생각이 강했어요. 근데 애터미를 함으로써 오히려 나의 가능성이 좁아드는 건 아닐까.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집중과 몰입.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저처럼 사람 좋아하고 나가기 좋아하는 친구가 정말 아침에 눈 떠 가지고 밤에 잠들 때까지 애터미 얘기만 하려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애터미 일을 하지만 집에 와서도 부모님이랑 애터미 얘기하고 미팅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삶이 그냥 애터미가 됐는데 일을 계속 집에 와서도 하는 느낌 때문에 네 그 뭔가 스트레스도 굉장히 컸고 한 번은 제가 개척을 나갔다가 이제 총을 시게 맞았어요. 제가 명함을 또 일부러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명함 놓고 가도 되죠? 막 아시는 분 있으면 여기로 연락 달라고 해 주세요." 했는데 그다음 날 가 보니까 그 명함을 싹 다 버리신 거예요. 제가 많이 드렸는데 그것도. 그래서 속으로 '아니 내가 비싸게 주고 만든 건데 그냥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고 해도 되는데 왜 그걸 다 버린 거야?' 막 진짜 속상했지만 말은 못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하 주차장에 와 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잘하고 싶은데 뭔가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제품도 공부해야 되는데 막 이런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고 이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요. 애터미가 오히려 제 청춘에 있어서 저는 '돌뿌리가 장애물이 되진 않을까.' 친구들한테 가서 "나 애터미 사업해." 이렇게 당당하게 말 못하고 괜히 위축되는 것 같아서 '나한테 장애물이진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애터미는 장애물이 아니라 계단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쌓여가는 계단이어서 제가 그냥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를 하고 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제가 대학교에서 그 한인회 부회장을 하면서 그 외국에 있는 그 대학생들을 상대로 저희가 인제 한국 페스티벌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MC도 보고 뭐 무슨 케이팝 행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사회도 보고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그런 기회도 충분히 가졌는데 애터미는 역시 글로벌 회사답게 제가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했을 때 이렇게 승급 스피치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승급 스피치는 전 세계에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터미를 만나면서 저의 가능성이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저의 능력을 더 펼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실 때 "어디서 낯이 익는데."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이걸 보여 드려요. "아 네네네. 저 이 사람입니다." 이거 화면이 좀 잘 안 나왔어요. 실물을 못 담았어요. 그래서 좀 속상하긴 한데 어쨌든 네. 이 사람이 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인을 상대로 제가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애터미를 만나면서 네, 할 수 있었고요. 또 제가 영상 편집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애터미 소다라는 네,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요, 그냥 단순히 돈 잘 벌어, 뭐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뭐 물건 좋아, 싸고 좋아, 써봐 이게 아니라 애터미가 너에게 있어서 너의 젊음, 너의 그런 청춘을 정말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너의 가능성을 정말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도구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더 이 젊은 친구들의 열정, 그런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니까 또 뭐가 좋냐면요. 이렇게 회장님을 만나볼 기회도 왔습니다. 네, 와, 회장님 진짜 피부 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정말 우리 스스로를 간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저보다 더 좋아가지고, 더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회장님도 애터미 사업하면서 회장님 못 만나신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히 세일즈 마스터지만, 이렇게 애터미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을 받아서 이렇게 회장님과 같이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이런 기회를 오히려 애터미를 통해서 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정말 저를 어떻게 보면 지탱해 주었던 거 하나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 중지하고. 제가 여기 강의를 오니까 맨 처음에 회장님 그 영상을 틀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그 미친 사람과 인생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이유, 그거를 정말 잘 강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전달할 때 절대 빼먹지 않는 게 바로 이 인생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를 매달 써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색깔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3년, 5년 최종 목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누구나 그러했듯이 처음에 저도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한테는 이 가정의 수건처럼 내려오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호주에 11년 동안 유학하면서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5억입니다. 5억. 네, 저라는 한 사람한테 5억이 투자됐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이 엄청 재벌이고 돈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아끼고 정말 막 모으고 모아서, 저희 부모님이 아까 장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토스트 가게를 하셨는데 그 토스트 가게가 전국 3위 안에 드는 토스트 가게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돈을 세시다가 지문이 다를 정도로 정말 열심히 버셨거든요. 그렇게 몸이 부셔라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혜택을 받아서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거 확실하십니다.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5억을 갚고 시집을 가라. 너는 5억을 갚아야 된다. 5억, 5억! 뭐 이러시니까 제가 그래, 나는 5억을 갚아야 된다. 5억, 5억 이러니까 시집 가긴 글렀네. 그리고 주변에서도 야, 소연이 5억 갚아야 된대 이래서 남자들이 다가오지도 않아요. 쟤는 5억 빚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5억,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 숙명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애터미가 진짜 운명인 게요. 애터미 임페리얼 하면 얼마 줘요? 10억 주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10억 받아가지고 5억 나 주고 5억 아빠 주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 결산이 끝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자 사자, 네, 임페리얼까지 꼭 가야 되는 그런 목표가 생겼고, 그거를 당연히 여기 인생 시나리오에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만나다 보면 특히 저희 젊은 친구들은 워낙 이제 세상이 좀 각박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표나 꿈이 생각보다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어떻게 먹고 살만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우리 인생에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꿈에 대한 그런 열정이 많이 사그라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럴 때 이 회장님의 강의 딱 듣고 정말 생생하게 꿈꾸니까 실제로 진짜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에 적어간 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단순히 이렇게 종이에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틀에 넣어가지고 네, 있는 곳 어디에서나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꿈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고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나 이렇게 당당하게 나 이런 꿈 꾸고 있어,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3년 뒤에 볼보 살 거야, 나 아빠 차 사드릴 거야, 이렇게 힘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직 아직 뭐 팀장이 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첫 직급이긴 하지만
제가 많은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만큼 제 인생이 크레파스처럼 크레파스도 10가지 색이냐 24가지 색이냐 100가지 색이냐에 따라서 내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다양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 크레파스 이 케이스 안에 색깔을 하나하나 조금씩 채워넣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선배님들 너무 많이 계시지만 또 영리더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나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또 좋았던 게요. 제가 저처럼 저희 산하에는 제가 영리더가 1기거든요. 이제 지금 조금씩 많아지고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총 맞고 왔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와서 어머니 제가 오늘 총을 맞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속상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얘기도 못 하고 또 스폰서님한테 얘기하자니 스폰서님 좀 바쁘신 것 같고 이래서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영리더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타 라인에 있는 영리더들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되고 이미 이 길을 먼저 걸어오고 있었던 저런 친구들은 저런 일을 겪고 있었고 제가 정말 위로가 됐던 게 이제 한수민 국장님 다들 아시죠? 이제 한수민 국장님이 저처럼 94년생 개띠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홍소연 본부장님도 94년생 개띠예요. 이 개띠들이 애터미에서 아주 개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띠인데 제가 자신감이 뿜뿜하지만 오히려 애터미 앞에서 공평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제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막 도망치고 싶었어요. 얘기를 하다가도 이제 고객분하고 얘기하다가 얘기를 하지만 그다음에 무슨 얘기하지? 그다음에 무슨 제품 얘기하지? 막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자리가. 막 도망가고 싶고 막 토할 것 같고 힘들고 근데 막 5 코어 제출해야 되고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싫어지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왜 난 이거밖에 못할까? 조금 더 뛸 수 있었는데 왜 나는 용기가 없을까?' 이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인제 한수민 국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는 사실 애터미를 하면서 자신감을 잃을 때도 있었다, 애터미를 안 할 때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은 열심히 하시고 막 미쳐서 하시는데 나는 그만큼 못한다는 것 때문에 죄송스러워서 내 자신이 싫어지더라. 이러니까 그때 한수민 국장님께서도 소연 씨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저도 많이 울었고요. 저도 제 자신이 싫어질 때가 많았는데 그런 걸 극복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위로가 됐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모두가 그런 거구나.' 그리고 단순히 중년층 분들은 삶의 연륜이 쌓였기 때문에 그거에 담대했던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친구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나 또한 이 시기를 겪으면 비 온 뒤에 땅 붙는다고 결국 나도 탄탄해지겠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저한테는 애터미함에 있어서 정말 큰 위로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또 그런 위로와 비전이 되기 위해서 제 스스로를 끊임없이 이렇게 단련시키고 '비 더 내려라. 밖에서 울자. 또 울자. 울면서 나는 더 단단해질 거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세일즈 마스터 세마 최소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를 할 때는 우리 모두 임페리얼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를 줄이면 어떻게 될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제가 일부러 사진도 이렇게 합성했어요. 조금 더 생생하게 꿈꾸려고 뉴 임페리얼 마스터 최소연 10억 오케이. 하지만 저 받자마자 5억 아빠 5억 엄마 네 이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10억 이렇게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우린 뭐다? 다 같이 임마다. 그래서 저도 임마, 여러분도 임마 모두가 그렇게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시는 그날을 제가 기대를 하고 열심히 또 여러분들을 비전으로 보고 저도 누군가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리액션 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니까 함께 있는 기분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이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이게 처음 이렇게 사업을 개척을 하시면서 이게 나가서 이렇게 내가 당했던 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더 이렇게 나를 또 지지를 해주더라 이런 말씀. 이제 저도 교들을 많이 뛰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한국에 나와서 아는 지인들도 없고 하니까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희 스폰서님과 같이 이렇게 로드를 많이 했는데 진짜 이 젊은 패기로 이제 열정적으로 진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최소연
세일즈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강의를 듣고 나도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음소거 재개하시고 해제하시고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박영희 국장님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아리온센터 뉴 샤론 마스터 박영애입니다. 한동안 제가 손도 못 들었었는데 오늘 너무너무 그냥 아주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한동안 진짜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오늘 정말 저희 딸도 나이가 비슷한데 또 이렇게 호주에 외국 나가서 11년이라는 시간을 또 이렇게 공부도 하시면서 했는데 정말 저는 지금 애터미 한 지는 한 3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직급은 세일즈 마스터지만 샤론 마스터지만 우리 그 최소연 세일즈 마스터님 너무너무 진짜 뭐라고 할까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너무 감동하고 저는 국장을 갔지만은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최소연 세일즈 마스터님처럼 이렇게 더 열정적으로 했었더라면 더 낫지 않았나 싶은 이런 생각도 들고 반성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진짜 오늘 이렇게 또 그냥 너무 생동감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우리 딸한테 전화를 해갖고 엄마가 이렇게 애터미를 너한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강의를 해주신 너하고 비슷한 나이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줘서 난 너무 감동받았다. 그러면서 우리 딸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오늘 최소연 세일즈 마스터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영애 국장님도 따님하고 같이 나와서 사업을 진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잡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분 또 모시겠습니다. 전현영 하겠습니다. 네, 전현영 팀장님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최소연 사장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94년생 개띠인데요. 처음에 최소연 사장님 석세스 아카데미 스피치 보고 저렇게 능력자인 젊은 사람도 하는데 내가 왜 애터미 안 한다고 고민을 했을까?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저도 이렇게 최소연 사장님이랑 그 이후에 친해지게 되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저희 센터에 젊은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제 또래이신 분들이.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들이 해도 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사람이 있긴 한가 막 그러면서 저도 홍소연 본부장님, 한수민 국장님 강의만 보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계시기도 하고 특히 또 최소연 사장님이랑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누다 보면은 진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위로되는 부분이 많아서 더 자신감을 얻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요. 잠시만요. 스피치 하시고서 영태 팀장님. 네, 전현영 사장님 말씀 진짜 잘 들었어요. 지난번에 강의도 참 잘 들었었는데 저도 영 리더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지금 뭐 몽골에서 저도 나오기는 나와 있는데 더 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진짜 해야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다를 줄 모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영 리더 사장님들이 오시면은 진짜 도움도 많이 받고 배울 것도 많고 그럴 것 같아서 저도 나오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최현욱 사장님께서 예약을 하셨는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옥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최소연 세일즈 마스터님, 네, 열정적인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랑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우선 같은 최씨네요.
그리고 저는 87년 토끼띠예요. 지금 30대 중반이고요. 저는 회사를 꽤 오래 다녔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 좀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엄마도 뭐 애터미를 오래 해서 성공하신 분은 아니고 바로 시작한 단계에서 직급도 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랑 같이 하자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네 너무 같은 점에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나와야겠다고 한 부분이 최소연 세일즈 마스터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노후가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0살까지 지금처럼 거의 10시간 이상을 출근해봤자 저는 노후는 너무 힘들게 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네, 저희 엄마가 애터미 비전을 충분히 봤으니까 네, 저 뭐 다른 애 나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하기로 결심하고 이번에 직급 도전하고 네,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작 개척한 지가 여기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하다가 이번 주도 풀렸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아는 빵집에 가서 애터미를 소개했는데 고맙게도 그분이 앱솔루트 세트랑 이것저것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발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열정적인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 영태 팀장님 얘기하고 나서 우리 박현정 사장님 다음 얘기해 주세요. 네, 최현욱 세일즈 마스터님 진짜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가시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죠. 빨리 직급에 도전하시고 성공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박현정 사장님 나오세요. 어디 가셨대? 박현정 사장님. 예. 잠시만요. 저기 손님이 오셔서 잠시만요. 예, 위쪽으로 오세요. 라임 밀크 치킨? 그러면 일단 다른 분 할까요, 먼저? 네, 다른 분 계시면 해주세요. 안 계신가요? 네, 지금 없으신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아니요. 예, 말씀들을 이렇게 진짜 다 네, 그럼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요 세일즈 마스터 반갑습니다. 저는 나머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현덕이라고 합니다. 젊은 분이 정말 패기 넘치는 목소리로 너무너무 잘하고 계셔서 저도 많은 배움의 방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11년 동안 계셨다고 하는데 저는 호주에서 지금 15년째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참여하시느라 이게 말이 좀 끊겼는데 하여튼 빨리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최성 본부장님 공지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최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최수연 세일즈 마스터님 오니까 그냥 열정들이 서로 스피치 하겠다고 난리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연합
줌 세미나를 해봤는데요. 가장 스피치를 많이 하겠다고 나온 게 우리 최소연 세일즈 마스터님이네요. 우리 최소연 세일즈 마스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알았냐면요. 저희가 이제 아자 서포터즈를 할 때 저희가 1기 할 때 저희 팀이었어요. 그때 처음 제가 알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그 아자 서포터들의 영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그때 봤어요, 실은. 그러니까 제가 애터미를 시작해가지고 저도 제가 40대 때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저기 세미나장 갔더니 저한테 영 리더라고 사람들이 예, 그때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딱 들어갔더니 세미나장에 끌려갔더니 젊은 할머니, 젊은 할아버지, 나이 먹은 할머니, 나이 드신 할머니,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여섯 분들이 그런 분들만 계셨던 곳에 40대인 제가 갔더니 저한테 영리더라고 막 했던 그런 시간들이 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리더들이 너무너무 제가 진짜 감동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제가 서포터즈를 하면서 우리 최소연 세일즈 마스터님은 어마어마했고요. 다른 분들도 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된 우리 최소연 세일즈 마스터님인데요. 저는 전주 최가입니다. 예, 우리 최수연 사장님은 예, 경주 최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요, 저희 그 출시들을 특히 여자 출시들의 특징이 있는데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성질이 좀 못됐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 잡으면 끝까지 키는 스타일이고 좀 두려움이 없는 스타일들인데 오늘 최수연 세일즈 마스터님 보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은 20대 30대가 바라보는 애터미를 참 제가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당시에 끌려왔을 때 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끌려왔을 때 영리더스 클럽이 생겼는데요. 그때 20, 30대 영리더스를 뽑는데 제가 영리더스도 아닌데 저한테 영리더스 들어오라고 본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영리더 아닙니다. 나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거절을 했는데 지금 지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여러분들 이게 영화나 아니면 배우들이나 이렇게 뭐 예를 선수들 보면 신인상이라는 게 있죠. 예, 신인상 딱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대상이나 최우상, 우상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영리더를 그때 들어갈 걸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나이가 안 되더라도 그때 들어갔으면 영리더를 한번 찍어보고 들어갔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왔을 때 이 느낌과 지금의 영리더들이 바라보는 애터미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실은 저는 그냥 끌려왔고 다단계 그냥 끌려온 거고 저희 엄마한테 끌려와서 마지못해 실은 앉아 있었는데 이제 저도 저희 엄마의 꿈을 이루어주려고 제 꿈이 있어서 예팀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저희 엄마의 꿈을 이루어주려고 왔던 실은 애터미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 꿈이 만들어지면서 제 꿈을 꾸기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 영리더들 보면은 정말로 능력도 좋고 근데 아까도 우리 최소연 세일즈 마스터님 보면은 스펙이 되게 좋잖아요. 아까 호주에서 샤워 얘기하는데요. 저희 아들도 스페인으로 유학 갔었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고1 이제 거기서 다녔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기 샤워하면 모래시계가 있대요. 모래시계를 딱 해놓으면 그때 끝나기 전에 샤워를 하고 나와야 된대요. 그런 거 보면서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저희 물 펑펑 쓰잖아요.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또 설거지할 때도 물 팍팍 틀어놓잖아요. 근데 이게 유럽 국가나 이제 이런 외국에 나가면 물이 많이 부족해가지고요. 샤워 오래 하면은요 주인이 막 문을 두드린대요. 나오라고. 네, 막 두드린다고. 그래서 그 모래시계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설거지도 그분들은 물을 받아가지고 설거지하지 저희처럼 물을 줄줄줄 틀고 설거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한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고 한국에서 애들 만난 것도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20대 30대 영리더들이 앞으로 실은 어찌 보면 애터미를 끌고 가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돼서 정말 애터미라는 자랑이 되실 분들이 이게 심리를 딱 보면서 참 저는 뿌듯해요, 실은. 왜냐하면 저희 아이도 이제 이번에 대학 졸업해가지고 이제 스페인으로 유학을 다시 가서 유럽 쪽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분들이 바라보는 애터미, 이 사람들이 전하는 애터미는 저희 엄마 세대가 그냥 정말 주먹
주먹구구 식으로 애터미를 알리고 그냥 좋아, 알아봐, 써봐, 먹어봐 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영리더들이 하는 세상은 정말로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증거가 있고 이들이 말하는 것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는 럭셔리한 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희 엄마가 했을 때는 정말 주먹구구식의 애터미였는데 앞으로는 영리더들 덕에 저희 회사가 더 멋지고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고 더 멋진 애터미가 돼서 이제는 애터미를 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니 그런 대기업에 다니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자, 이거 똑같은 얘기가 아마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유쾌한 강의를 들었고요. 또 밝은 미래를 더 본 것 같아서 좋고요. 우리 최소연 아까 세일즈 마스터님 얘기지만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거쳐야 될 과정은 꼭 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을 저는 애터미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20대든 30대든 5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이 애터미를 만나면 저는 똑같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최소연 세일즈 마스터님은 명단이 실은 없었을 걸로 해요. 그리고 경험이라는 게 적기 때문에 더 많은 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내가 요만큼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거를 자꾸 말하면서 거절당하는 거에 참 마음이 참 좋지는 않거든요. 저희 엄마도 실은 이거 시작했을 때 제가 애터미 안 할 때 가끔 전화 와서 저한테 엉엉 우셨거든요, 실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마 어떤 것들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애터미 할게. 이렇게 이제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그래서 다 각자가 이렇게 틀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보시면 강의하시는 우리 최소연 세일즈 마스터님 20대, 우리 오늘 사회 보시는 김영태 팀장님은 70대.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애터미는 젊은 사람들과 성공한다, 나이가 먹어 성공 못한다 이게 아니라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애터미라는 독을 만났고 그 독을 여러분들 열심히 쓰시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라면 우리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를 다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어찌 보면 가족의 대표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 최소연 세일즈 마스터님도 엄마 아빠가 알려줬지만 그분들은 에이전트, 우리 최소연 세일즈 마스터님 덕에 아마 임페리얼 마스터가 가는 가문이 바뀌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의 대표로 나와 있으니까요. 애터미 자랑스럽게 알리시고요. 저렇게 스펙 좋으신 분들도 애터미를 선택했고 선택해서 지금 끊임없이 나가는 이유를 여러분들 오늘 들었으니까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한테 여러분들 꿈도 또 애터미를 전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최소연 세일즈 마스터님이 유튜브 하고 있죠? 애터미 소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구독, 좋아요 꼭 가서 보시면은요 굉장히 유쾌합니다. 저도 거기 구독을 해요. 왜 강제로 구독이 된 게 뭐냐면 어느 날 이정국 장님 전화가 왔어요. 아니 저기 문자가 왔어요. 본부장님이 나와요. 내가 왜 거기 왜 나와? 이랬더니 저기 우리 영리더들 내부 우리 전현영 팀장님 덕분에 제가 거기에 제 이름이 호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제적으로 최수연 세일즈 마스터님의 영상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 보면서 제가 그 영상, 거기 있는 영상을 다 봤는데 너무 상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가셔갖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여러분들 최수연 세일즈 마스터님한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많이 전하시고요. 아마 우리 최수연 세일즈 마스터님이 이제 저희가 영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본사에 있다가 한 2년을 강의 같은 걸 거절했는데 제가 그 사유가 있었어요. 지금 들어오는 영리더들이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해야지 이렇게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은 저 같은 사람 시키지 마라. 제가 했던 이게 얘기가 있거든요. 그 아자 서포터에도 제발 우리 같은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를 부르지 말고 아자 서포터들을 꼭 출연을 시켜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정말로 상큼하게 시작하는 아침이 된 것 같고요. 또 우리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를 또 더 찾는 시간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마음에 있는 그 최선 세일즈 마스터님을 보고요. 주위에 나의 자녀, 나의 조카, 나의 아는 모든 젊은이들한테 애터미 한번 알려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밑에 최소연 세일즈 마스터님 같은 멋진 영 리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터미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고요. 여러분들 꿈도 아마 애터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도 멋지게 여러분들 꿈을 이루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내일은요 목요일 날 원데이 세미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2시에 1시에 오토 판매사
네, 워크숍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같이 드실 분들은 오토파미스 아니신 분들은 같이 함께 들으시면 내용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함께 들으시고요. 내일은 또 원데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원래 사유였는데 제가 다음으로 미뤘으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많이 초대하셔서 함께 들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금요일 날 저희가 4월 1일이죠. 예, 그날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시혁 크라운 마스터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거는 저는 이제 저희 산하 아니더라도 저희 세미나에 모두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듣는 거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명짜리 돼 있으니까 300명까지는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 초대하시고요. 그리고 또 들어오시면 또 우리 강사님들 또 오늘 그 이주영 국장님이 우리 최수연 세일즈 마스터님께 얼마나 아우를 해가지고 이렇게 초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나 이주영 국장님이 강사님들 초대하는 건 쉽게 초대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됐으면 또 우리 강사님들의 노하우를 들을 때 여러분들 화면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가 180명 정도 들어왔는데 한 80명 정도만 켜 있는데 좀 같이 켜셔서 보시고요. 왜냐하면 화면 켜고 안 켜는 것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일 있어서 끄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예쁜 얼굴 여러분들 보여주시면 우리 강사님들이 기분이 좋으셔서 그리고 또 초대하시는 이종욱자나 제가 기분이 좋아서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안내하셔서 또 형제라인들 초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화면 꼭 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하루가 또 성공의 그 길 중에 또 그 하루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눈가를 보고 지금 꿈을 꾸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눈가